네, 안녕하세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도와 용해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도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농도는 우리가 세 가지 배울게요. 퍼센트 농도, 몰랄 농도, 몰 농도. 근데 퍼센트 농도는 우리 초딩 때 했죠. 그리고 몰 농도는 브릿지 기간 때 해서 오늘 사실상 추가된 건 몰랄 농도밖에 없어요. 해볼게요. 먼저 연습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공식은 퍼센트 농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요건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요거 연습만 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NaOH 수용액인데 예를 들어서 10% NaOH 수용액이라고 하는 순간 요렇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NaOH 수용액, 그러니까 용액이라고 하면 물 더하기 용매죠. NaOH가 있는데 용액이 얼마 있을 때 100g 있을 때 나는 NaOH를 10g 가지고 있다. 요렇게 바꾸는 연습을 할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몰랄 농도 하기 전에 몰 농도부터 와볼게요. 몰 농도는 우리가 브릿지 기간에도 했고 요렇게 해석되는 거 알고 있죠.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요 단위 잘 봐도 돼요. 리터라는 거. 그래서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 기호로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얘도 해석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누가 NaOH를 줬는데 NaOH 농도를 말하는데 만약에 2몰 농도 NaOH 수용액이라고 하면 수용액은 AQ로 씁니다. 라고 하면 요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용액이라고 하면 물 더하기 NaOH 용액 1리터가 있을 때 정의대로 용액의 부피에 대해서 용액 1리터가 있을 때 용질인 NaOH가 2몰 있다. 요렇게 됐나요? 용질의 몰수니까. 그럼 이번엔 몰랄 농도에 대해서 해볼게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요 두 개를 조금 섞은 느낌 나지 않나요? 질량은 질량인데 용액이 아니라 용매의 질량으로 온다는 거. 용매의 질량분의 다음에 용질은 당연히 몰수로. 우리는 더 이상 용질이나 이런 걸 고등학교 이상의 범위에서는 질량으로 잘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농도는 몰수요, 개수요, 개수. 됐나요? 그걸 환산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필요할 뿐 우리는 몰수가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얘가 용매였다는 거 하나 키포인트로 잡아두고 그 다음 그 단위가 킬로그램이었다는 거. 얘가 나중에 우리가 바꾸는 단위로 환산한 과정에서 밀도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다루는 밀도는 주로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밀리리터고 질량은 g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바꾸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겠다. 몰 농도에서도 마찬가지죠. 리터를 줬으니까 나 요거 하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겠다. 요런 거는 머리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얘도 그래서 만약에 이 몰랄 농도 단위는 스몰 m을 써요. 이 몰랄 농도 NaOH 수용액이라고 하면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얘는 용매, 물이죠, 물 1kg에 NaOH를 2몰 녹였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오히려 만들긴 얘가 훨씬 쉽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거 하러 온 거예요, 우리. 환산하러 온 거예요. 환산 중요해요. 네, 여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세 개만 알면 되는데요. 세 번째 거는 쌤이 답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쌤이랑 같이 해봅시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첫 번째, 와우, 이 첫 번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요거는 쌤 조금 요렇게 권해볼게요. 다 외우는 걸 권해볼게요. 이거는 좀 공식처럼 암기해도 나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A%가 있는데 얘를 누가 몰 농도로 바꾸라고 하면 이렇게 화학식량분의 10 A가 %거든요. 쌤은 10%D로 외우거든요. 화학식량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 곱하기 밀도로 외워두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밀도는 역시 그램/퍼 밀리리터로 줬네요. 어떻게 오는지 쌤이랑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밀도가 꼭 필요해서 밀도는 쌤이 항상 D 단위는 그램/퍼 밀리리터라고 해볼게요. 됐죠? 리터 할 때 사실 화학자들은 항상 리터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쌤도 이렇게 쓸게요. 가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부터 가볼게요. A% 용액이라고 하면 A% 용액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용액, 물 플러스 용질이죠. 용액이 100g 있을 때 그 중에서 용질이 하필이면 Ag 있는 거죠. 그걸 몰 농도라고 바꿔라 했으니까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죠. 용질의 몰수는 조금 쉬워 보이니까 먼저 해봅시다. 용질이 Ag 있대요. 그럼 그걸 뭘로 나누면 돼요?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얘는 바로 용질의 몰수가 됐죠. 쌤 요건 구했다 그죠? 요건 구했어요 쌤도. 그 다음 용액의 부피를 바꿔볼게요. 용액의 질량을 쌤 이걸로 좀 빼봐서 할게요.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쌤이 용액의 질량이 Ag 있어요. 됐나요? 부피로 바꾸기 위해서 밀도를 가지고 와볼게요. 용액의 밀도는 쌤 용액을 계속 붙이는 이유가 나중에 몰랄 농도할 때는 용액을 다르게 써야 돼서 쌤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용액의 밀도를 우리가 D라고 했는데 맞죠? 얘는 아까도 했다시피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질량이 되겠죠. 밀도니까 여기 밀도는 부피는 아까 단위 밀리리터고 질량은 g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용액의 부피랑 이 자리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쓸 자리 없어서 여기로 갖고 올게요. 용액의 부피는 밀리리터 였죠. 이거는 용액의 밀도 분의 용액의 질량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용액의 질량을 얼마라고 했냐면 100이라고 했죠. 됐나요? 그래서 용액의 부피는 용액의 밀도분의 100이었던 거예요. 이거. 됐나요? 근데 밀리리터를 우리는 리터로 바꿔야 돼서 그래서 1000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최종 결론은 퍼센트 용액을 몰 농도로 바꾸면 화학식량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 곱하기 D가 되겠죠. 얘는 조금 외워두세요. 이렇게 이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은 당연히 할 줄 알고 그 과정을 하는 방법을 같이 반복해 봅시다 쌤이랑. 파란색으로 와볼까요? A% 용액을 몰랄 농도로 바꾸라고 했네요. A% 용액부터 해봅시다. 뭐라고 했죠? 용액 100g이 있을 때 용질이 Ag 있다는 뜻이죠. 얘 몰랄 농도로 바꿔봅시다. 몰랄 농도가 뭐였나요? 용질의 몰수를 뭘로 나누면 됐나요? 용매 질량으로 나누면 됐죠. 이때 용매 질량의 단위가 뭐였죠? 킬로그램이었죠. 그럼 해볼게요. 용질의 몰수는 역시 조금 편하게 구해지죠. 어떻게 구해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됐죠? 이제 용매 질량이 문제인데 용매는 여기 용액이 뭐예요? 용매 더하기 용질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용매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용액에서 용질을 빼버리면 됩니다. 이게 용매의 질량이죠. 근데 주의할 게 있죠.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그러면 어떻게? 1000을 나누게 됩니다. 얘가 용매의 질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해서 정리만 해주면 답이 됩니다. 얘도 공식적으로 외우기도 한데 쌤은 얘까지 쌤은 개인적으로 얘까지는 뭐 요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해보세요. 요건 직접 해보세요. 3번은 2번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답은 곱하기 A분의 1000A가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걸 바꾸는 과정이 조금 까다로워요.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고 요 과정이 실수하기가 조금 좋은 거.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해봅시다.
얘를 만약 문제로 만들려면 용액을 물기라는 거죠. 만약에 10%의 포도당 수용액이 있는데 걔를 0.1몰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만들래요. 그러면 우리 부피 플라스크 끝까지 해서 용액이 1리터 되는 건 알겠는데 그때 얘를 몇 밀리리터 취해야 돼? 이게 관건이겠죠. 포도당 수용액 몇 밀리리터를 넣어야 되냐, 뭐 혹은 뭐 몇 그램 넣어야 돼? 이게 문제로 나오겠죠. 됐나요? 한번 해봅시다. 앞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10% 포도당 수용액이라고 하면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 해석해보세요. 용액 100g이 있을 때, 포도당 100g이 있을 때, 맞죠? 용질이 이제 누군지는 안 해요. 포도당 10g이 있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해볼게요. 이제 얘를 0.1몰 수용액 1리터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1몰 수용액 0.1몰이란 얘기는 용액이 1리터 있으니까 거기에 포도당은 좀 더 풀어줄까요? 얘는 몰 농도 자체가 용액 1리터 있을 때 용질, 즉 포도당이라고 합시다. 포도당이 0.1몰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용액은 1리터 있으니까 포도당만 0.1몰 있게 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질량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포도당 0.1몰을 계산해 봅시다. 포도당의 분자량 FW라고 합니다. 180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1몰이 있을 때 180g인 거니까 0.1몰 있을 때는 0.1 곱하기 180에서 18g이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우리는 용액 100g에 용액이 100g 있을 때 포도당이 10g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근데 우리는 용액이 과연 몇 그램 있을 때 포도당이 18g 있게 될까? 이렇게 풀면 돼요. 얘를 만약에 몇 밀리리터니 했을 때는 밀도 곱해주면 되겠죠. 밀도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해될까요? 다시 우리는 포도당 용액 100g 있을 때 10g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건 포도당 용액 포도당이 18g인 거죠. 그럼 그때 용액은 얼마일까? 이렇게 비례식으로 오면 됩니다. 됐나요? 매번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기가 조금 괜찮은데 이 정도는 괜찮죠. 근데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꿀 수 있었던 기억나나요? 그러면 바꿔보세요. 10% 농도는 맞죠? 화학식량분해 기억나나요? 10% 농도분의 곱하기 D 이건 줘야 돼요. 문제에서 가 몰 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몰 농도가 지금 0.1몰 농도에 1리터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절대 바뀌지 않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게 보통 들어있는 포도당의 몰수거든요. 그러면 0.1몰 곱하기 됐나요? 1리터에 들어있는 이게 포도당 몰수죠. 이게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얘에서 가져온 거랑. 어머나 10 곱하기 그렇죠. 퍼센트 농도가 10이니까 D 얘 여기 V 취한 거랑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요렇게 풀 수도 있어요. 됐나요? 나중에 보면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됐을까요? 이것도 실제 나중 문제 보면서 연습해 봅시다. 네, 농도를 환산했으니 이제 우리 함께 용해도로 넘어가 봅시다. 용해도는 용해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해를 먼저 정의하면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용해 요렇게 먼저 해볼게요. 여기 용매 더하기 용액이 되는 이 과정을 용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징이 균일하게 섞여야 돼요. 즉 물에다가 설탕이 골고루 녹는 현상 그게 용해입니다. 반대로 녹지 못한 용질이 나오는 과정을 석출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물에다가 용매에다가 어떠한 용질이 고르게 녹아 있으면 용해 녹는 현상을 더 이상 녹지 못하고 용질 고체 덩어리가 나오는 현상을 석출이라고 합니다.
용해를 연력학적으로 분석한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아직 연력학을 배우지 않아서 자세히는 못 다루겠고 쌤이 스근하게 다 넣어볼게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생각만으로 해보세요. 녹는다는 건 이런 거지 않을까요? 설탕이 물에 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설탕끼리 이렇게 분명히 연결된 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모양이 실제로 있는데 쌤이 이렇게만 나타낼게요. 뭐 얘라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끼리도 분명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몇 개인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설탕이랑 물이 섞인다는 건 요렇게 된다는 거죠. 뭐 물, 또 설탕. 요 비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설탕을 다 설탕끼리 끊어내요. 이때 힘이 필요하겠죠. 물도 물끼리 다 끊어내요. 이때도 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는 물과 설탕을 섞는 거예요. 그럼 왜 섞였니라고 물어보면 얘네가 더 안정해서여야 돼요. 됐나요? 물과 설탕으로 섞인 게 더 안정해서여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용질이 인력을 이기고, 즉 설탕끼리 다 끊어내고 이 인력을 이기고, 용매가 인력을 이기고 물끼리 다 끊어내고, 그리고 용매랑 용질이 서로 섞이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림으로 제일 정확한 건 이거예요. 됐나요? 여기에서 요거는 한번 스치듯 들어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엔탈피, 엔트로피를 다 배우고 나면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여기 용질끼리 안정화돼서 이미 형성된 애들을 끊는 과정은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엔탈피가 0보다 크다는 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설탕끼리, 물끼리 끊는 과정은 다 힘이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형성되는 이유는 설탕과 물이 만날 때 에너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안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정확히 설명되기 때문에 뒤에는 요렇게만 쌤이 할게요. 발열적과 흡열적이 있어요. 발열이란 건 열을 흡수했다는 거예요. 다시 발열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열을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은 어디서 흡수했겠어요?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는 내가 열을 땡겼으니까 떨어져요. 흡열적은 뭐냐? 거꾸로 설명했는데요. 쌤 다시 할게요. 미안. 발열이라는 건 주변으로 온도를 방출한 거예요. 왜? 내가 에너지가 떨어져서 주위의 온도를 높인 거예요. 됐어요? 내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델타 값은 음수인 거 이해될까요? 흡열적이 거꾸로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흡열, 내가 열을 흡수해버린다고. 어디? 주위의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주위 온도는 떨어져요. 실제로는 거꾸로 찾은 거예요. 주위의 온도가 떨어졌네. 왜 떨어졌지? 내가 흡수했네. 이렇게. 그래서 내 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열적 용해와 흡열적 용해가 있다는 것. 그때 여기 발열이라고 하면 크게 이 밑에 설명이 그거예요. 발열이라고 하면 주위의 온도는 높아졌어. 왜? 나의 에너지가 떨어진 거거든. 내 에너지가 여기 두 개 합친 에너지보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됐나요? 흡열이라고 하면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위 온도가 주위의 열을 뺏어왔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용해되는 걸 우리가 딱 두 개만 배워볼게요. 고체,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기체. 됐어요. 가볍게 하고 갈게요. 고체 용해도도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질량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몰수로 할 수도 있고요. 리터에 대한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보고 찾아야 돼요. 우린 이것만 할게요.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질량. 됐나요? 흡열적 용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열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내가 열을 흡수하기 좋겠죠. 흡수할 열이 많은 거니까. 그럴수록 용해도가 높아져요. 발열적 용해는 내가 열을 내놔야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내가 열을 내놓기가 힘들잖아요. 주변도 뜨거우니까. 그래서 떨어져요. 용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요건 알아두세요. 용해 평형은 여기 용해되는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더 이상 용해되지도 그리고 석출되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용해되지도 석출되지도 않는 상황. 그래서 얘를 포화용액이라고 해요.
이때를 포화용액이라고요. 다시요. 포화용액이라고 하면 용해되는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녹은 상태인 거예요. 다시 용해되는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상태가 용해 평형이에요. 고체의 용해도는 석출량 정도만 계산할 줄 알면 돼요. 지금 용해도가 B죠. 됐나요? 그러면 이 용액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물 100g에 A만큼 녹인 거죠. B만큼 녹인 거죠. 그게 포화된 양이에요. 그러니까 Bg을 녹이면 포화되는 거죠.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물 100g에 Ag이 녹아 있으니까 용액은 이만큼인 거예요. 질문이 이거예요. T2에서 T1으로 녹일 때 됐나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옮겨오겠죠. 이때 석출되는 용질의 질량을 물어본 거예요. Wg 녹았을 때.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100 플러스 Bg 녹아 있을 때 T2에서 T1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됐나요? 그러면 B-A, B에서 Ag으로 녹는 양이 바뀌죠. 그럼 B-Ag 이만큼이 석출되겠죠. 그럼 내가 W 녹였을 땐 얼마나 석출돼? 이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돼요. 다시 내가 여기에 100 플러스 Bg이 녹아 있어요. 근데 온도를 이만큼 낮추니까 내가 B에서 Ag으로 석출해내죠. 그럼 W 녹았다면 포화용액을 W라고 했으니까 얼마 석출될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밑에도 한번 풀어보는데 쌤 생각에 쌤이 한번 풀어봤는데 3번은 잘못된 것 같아요. 쌤 생각에 3번은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풀지 않으셔도 좋아요. 됐을까요? 답 알려줄까요? A는 B는 C가 되고요. 얘는 포화용액이요. 좀 낚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쌤 생각에는 이제 오개념을 잡아주기 위한 문제들을 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마지막 기체 용해도 해볼게요. 기체 용해도는 흡열 용해도, 발열 용해도 케이스가 나뉘잖아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무조건 증가해요.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이다를 언제 시원하게 청량감 있게 먹을 수 있냐? 냉장고에 넣었을 때다. 왜?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용해되거든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네, 쌤이 알기로 쌤이 아는 한 예외는 없어요. 됐나요? 압력과 기체 용해도 봅시다. 아까 고체는 온도에 따라서 녹는 양이 바뀌었는데 기체는 압력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걸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고 요식 하나는 알고 있을까요? 요걸 용해도라고 해봅시다. 용해도는 여기 헨리 상수, 어떤 상수가 있고 됐어요? 근데 뭐에 비례한다고? 이거 알아두세요. 부분압에 비례해요. 이 뒤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다시 기체의 용해도는 알아둘까요? 헨리 상수에다가 부분압에 비례한다는 거. 즉 부분압이 클수록 기체가 많이 용해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사이다 마시고 꽉 닫아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이 클 때 용해도가 크다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사실 뭐 뒤에 보면 이렇게 적용되는 기체와 적용되지 않는 기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헨리의 법칙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부분압에 비례한다. 요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쌤 답을 알려줄까요? 얘는 용해도 증가하고요. 얘는 용해도 증가고요. 얘는 그대로요.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얘도 그대로예요. 얘는 감소해요. 네,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